영국 BBC에서 한국 특집이라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한국은 택시도 전혀 없는 후진국이 맞잖아요. 여기 한 무리의 영국인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학생이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깜짝 놀라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인 학생들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의 예술고등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 중인 케이시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단체 콩쿠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가게 되었고, 이때의 경험은 제가 영국의 고등학교를 스스로 자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을 경험하기 전 영국에서만 생활해 오던 저는 전 세계에서 영국이 가장 부유하고 치안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나 인생 처음 한국을 경험해버리는 순간 이 모든 자부심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약 3개월 전 저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다른 반 학생들과 콩쿠르 팀을 꾸리게 되었고 저희 목표는 한국에서 열리는 음악 콩쿠르 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는 것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콩쿠르는 규모가 매우 커서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저와 팀원들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했고 심지어는 대회에 참가하고 남은 시간에는 자유롭게 한국 여행을 해도 된다면서 계속해서 한국으로의 대회에 참가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팀원들은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의 이런 부당한 요청에 다소 화가 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생 첫 단체 콩쿠르 대회를 영국보다 후진국인 한국에서 참가해야 된다는 사실이 다소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 남는 시간에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볼 것 없는 평범한 나라이기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저와 팀원들의 부모님과 직접 전화 상담을 하면서까지 강제적으로 한국행 대회 일정을 매듭 지으셨고 그렇게 저와 팀원들은 저희 학생들끼리만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장소는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였기에 꽤 시간이 걸렸는데 놀랍게도 한국에 처음으로 도착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사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같은 반 친구들은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제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부럽다 는 말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왜 그렇게나 한국행의 부러움을 느끼며 호들갑을 떨었는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수많은 외국인들이 밝은 표정을 보이며 한국으로 관광을 온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공항의 내부 상태 또한 마치 하나의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로 영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사실 영국의 공항도 좋기는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공항 전체의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공항에서 지내는 노숙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의 공항에서는 냄새는커녕 깔끔한 대나무 향이 나는 것은 물론 그 어떤 곳에서도 노숙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 직원분이 다가오시더니 너무나 능숙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는데 이 한국인 직원분의 발음은 영국인 그 이상의 발음처럼 느껴졌는데요. 사실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인이더라도 제대로 된 언어 교육을 받지 못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해외의 나라인 한국은 오히려 영국인들보다 더 발음이 좋은 영어 실력과 문장, 구성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던 콩쿠르 참가 친구들도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몰랐다면서 연신 카메라를 들어 이곳저곳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마치 숨겨져 있던 휴양지를 발견한 듯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단 5분 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놀라운 기쁨도 잠시 저희는 일단 한국 현지에서 저희를 도와줄 연정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빠르게 약속 장소로 가야만 했고 빠르게 택시 승강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승강장에 도착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화가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한국의 공항 택시 승강장에는 단 한 대의 택시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던 저와 같은 관광객 외국인들은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속았던 것인지 저희처럼 허탈한 표정을 지은 채 그저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한국이 부유한 선진국의 나라라고 난리를 치던 친구들도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네. 한국은 택시조차 없던 가난한 나라였던 거야. 방금 우리가 봤던 딱 그 모습까지 전부 꾸며진 모습이었던 것이라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택시에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절망적이라는 하소연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는데요. 혹시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아무리 기다려도 직접 택시는 바로 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깔끔한 피부의 한국인 여성분은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며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 모습마저도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은 원래 택시도 없는 가난한 나라인가요? 라며 퉁명스러운 대답만을 내뱉고 말았는데, 뜬금없이 한국인 여성분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서 보여주더니 이곳에 저희가 도착해야 되는 주소를 입력하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살펴보던 저는 정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휴대폰 하나로 택시의 호출과 도착지의 입력,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바로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항과 연동되어 제공되고 있던 것이었고, 이러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혀 모르던 저와 친구들은 바보처럼 길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었죠. 한국인 여성분은 현재 한국은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 조금만 익히면 오히려 이러한 시스템이 너무나 편하다는 말과 함께 제 휴대폰에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의 번호를 집어넣어 결제 시스템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도 이러한 콜택시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택시의 요금마저 기사마다 천차만별로 측정되어서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은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없었고 실시간 지도로 택시가 어디서 오고 있는지까지 핸드폰에 표시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너무나 편리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휴대폰의 실시간 화면을 지켜보면서 이래서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없었구나 라는 멋쩍은 웃음을 보였고, 저는 그제서야 한국이 제가 생각하던 것 이상의 선진국의 나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로 발전되어 있던 편리한 나라였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활용할 줄 모르던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마치 문명의 기술을 전혀 모르는 원시인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 후 약 10분 뒤 한국인 여성분의 도움으로 택시는 저희 바로 앞에 도착했고, 저는 10분 만에 택시가 도착하고 따로 목적지도 말할 필요 없는 한국의 놀라운 디지털 택시 시스템에 감사한 마음마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영국처럼 불편하게 가격을 흥정할 필요 없이 휴대폰에는 이미 도착지까지의 예상 결제 금액마저 찍혀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치안의식이 좋고 시민의식이 뛰어난 나라인지 그 한 장면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약 40분이 걸려 연정 선생님과의 첫 번째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택시의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저는 또다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대회 참가를 돌봐주기로 하셨던 한국인 연정 선생님께서는 약속 장소로 한 카페에 주소를 보내주셨는데, 그곳에는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야외 테라스와 카페 내부에 앉아 하나같이 콘센트의 전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충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건 영국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을 뿐더러 심지어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한국인들은 자신의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먼 거리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은 거의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기에 한자리에 20분 이상 오래 앉아 있으면 대놓고 눈치를 주는 것은 물론 가끔은 아주 직설적인 추가 비용 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처럼 콘센트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콘센트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영국인들을 비웃듯 카페 내부에는 콘센트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동시 충전하는 사람들은 물론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충전 중인 노트북을 이용해 편안하게 업무를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정말 얼마나 부유하길래 영국에서는 거액의 돈을 내야만 카페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많은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할까라는 의문점이 들었고, 저희 대회 참가를 도와주시는 연정 선생님께 질문을 던졌는데요. 카페에서 저렇게 휴대폰과 노트북을 동시에 충전하려면 한국에서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정말 한국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연정 선생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오히려 더욱 의문스럽다는 표정을 보이셨고, 저는 그제서야 더욱 충격적인 한국의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연정 선생님은 다소 황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카페에서 전자기기 충전은 당연히 무료이고 너무 과하게 충전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카페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평범한 일과 중 하나라는 말과 함께
영국처럼 휴대폰과 노트북을 훔쳐가려는 전문 범죄 집단조차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친구들은 그 순간 영국에서 가져오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틀리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이 영국보다 부유하거나 도시 인프라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였기에 한국인들이 무료로 카페의 콘센트를 이용해 자신의 전자기기들을 충전하는 것은 이미 그 모습 자체만으로 한국이 영국을 뛰어넘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연정 선생님께서는 카페 내부에 무료 와이파이와 화장실까지 제공되고 있으니 여기서 편하게 음악대회 일정에 관해 얘기를 하고 들어가자고 했고, 저는 그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고요? 세상에 무료 와이파이라는 시스템은 없어요. 선생님, 그리고 화장실이 카페 내부에 있다고 하셨는데 설마 그것도 무료라는 말인가요?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너무 심하셨어요. 저는 크게 당황해서 한국인 선생님을 향해 살짝 화가 난 듯한 목소리 톤으로 쏘아붙이고 말았고, 제 옆에 있던 대회 참가 친구들 또한 세상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딨냐면서, 그럼 이 카페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전부 무료 와이파이를 쓰고 있다는 결론이냐며 조롱하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돌아온 연정 선생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당연히 모든 것이 무료란다.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더라도 한국에서는 와이파이 시스템 자체가 무료야. 그리고 그것은 카페뿐만 아니라 길거리, 심지어는 야외 시설인 공원과 버스 정류장에서까지 제공되고 있거든.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디지털 기술력이 영국을 앞서 있던 상태였고, 이것조차 모든 것이 상향 평준화되어 한국에서는 와이파이 시스템 자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던 것이었죠. 심지어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지 제가 직접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자 영국 현지에서보다 더욱 빠른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고, 이것은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주위 친구들 또한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에 접속하게 되었고, 몇몇 친구들은 이 정도 속도면은 영국에서 15만 원 이상의 돈을 내야 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연정 선생님은 이러한 생활이 너무나 익숙한 듯 이제 그만 호들갑을 떨고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무려 1시간이 넘게 공연 일정과 순서, 그리고 연주 방법에 대한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공연에 참가하기 전 모든 작업을 다 끝내고 밖으로 나오니 해는 이미 지고 있던 상태였고, 저는 다소 다급한 마음에 얼른 숙소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며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특히나 영국에서는 저녁 9시가 넘어가면 일부 외곽 지역 도시들에서는 범죄의 위험이 있으니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는 방송 사이렌이 들릴 만큼 저녁 시간이 상당히 경계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인들은 그러한 대피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연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9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호텔로 가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는 말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단체 연습과 개인 연습이라도 해보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집에서 어떻게 그 시끄러운 음악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영국에서조차 저희는 학교 연습실을 빌렸을 때에만 단체 연습을 해왔는데 선생님은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악기를 챙겨 빨리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처음이라 주의를 경계한 채 선생님을 따라갔는데, 놀랍게도 길거리에 있던 한국인들은 오히려 낮보다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범죄의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것인지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국인 고등학생들까지도 식당에서 따로 밥을 먹거나 야외 오락실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 모습은 영국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에 뭔가 다른 세상의 나라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저녁 9시가 넘어가는 순간 학생들이 단독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위험해서 꼭 어딘가로 이동할 때는 부모님을 호출하거나 근처 경찰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한국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이 그저 자신의 발걸음이 가는 대로 편안하게 돌아다녀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군요. 저와 제 친구들은 이게 정말 선진국인 나라의 특징이 아니겠냐면서 그동안 영국에서 시간의 압박당해 살아오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웠고, 만약 한국에 단기 이민을 온다면 하루의 시간이 영국에서의 활용도보다 서너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놀라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길거리의 한국인들은 저녁 시간도 낮과 똑같이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거나 여유를 즐기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저녁이 있는 삶은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영국인으로서 부러움이 느껴졌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연정 선생님을 따라 알 수 없는 연습실이라는 그곳으로 향했고 약 5분 정도를 걸었을 때 선생님에 도착했어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곳에는 당최 연습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대형 건물들이 몇 개나 있었고 그 내부에는 마치 공원이 있는 듯 전혀 연습실 강당처럼 느껴지지가 않았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기에서 연습을 하라고요? 라며 연정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뒤 돌아온 대답은 제 상식을 붕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불리는 거주 단지야. 그리고 이 내부에는 너희가 음악을 연습할 수 있는 방음, 뮤직룸 시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저와 친구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라며 기겁하고 말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아파트라는 주거 방식은 영국의 초고층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최소 4개는 넘게 모여있던 것은 물론 그 내부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까지 설치되어 있어 마치 하나의 휴양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그저 그런 주택 주거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한국은 정말 얼마나 상식을 뛰어넘은 나라인지 아파트라는 주거 방식은 정말 하나의 디즈니랜드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내부는 여행지에 가까웠어요. 선생님께서는 걸어가는 동안 아파트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아파트 내부의 이곳저곳을 보여주셨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들이 한 곳에 모여 길거리의 더러움을 유발하는데 한국은 거대한 아파트라는 주거시설에 전자키패드와 디지털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 너무나 깔끔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의 축복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저는 제가 한국인이 아닌 영국인이라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열등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내부의 공원은 또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 있던지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풍경마저 볼 수 있었고 한국인들은 그 바로 옆에 카페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커피와 차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주거 방식이 너무나 평범한 시설이라고 했고 저는 영국과 한국인의 주거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약 20분 정도 아파트를 구경한 뒤 곧바로 지하 연습실로 가자던 선생님께서는 뜬금없이 아파트 내부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니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아파트 지하의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분류로 헬스장과 수영장, 심지어는 탁구장과 골프장까지 설치되어 있던 것은 물론 충격적이게도 사우나와 목욕탕까지 운영되며 정말 하나의 도시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퇴근 시간이어서 그랬던 것인지 그곳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저마다의 스포츠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없애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부유한 선진국 시민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하실의 안쪽까지 더 걸어 들어갔을 때 저는 뮤직룸이라고 적힌 놀라운 시설을 마주할 수 있었죠. 그곳은 전 구역의 방음 작업이 끝난 상태였고 놀랍게도 이미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저마다의 악기를 들고 개인지도 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1시간을 연습하는데 무려 3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고 방음 처리 시설에 갈 수 있었는데 한국은 주거 단지 지하에서 방음 처리된 시스템으로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저희 연습 장면과 음향을 직접 녹화해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거의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연정 선생님은 이 모든 것들이 입주민들에게는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며 24시간 방음 연습실이 제공되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연습을 하고 자신의 집인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악기 연습을 한다면 굳이 연습실을 빌릴 필요도 없이 주거지 바로 밑에 지하에서 편하게 하루 종일 연습이 가능했고 저는 그 순간 왜 한국인 친구들의 콩쿠르 성적이 그렇게나 좋았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설이 무료로 개방되고 주거지 지하에까지 있다면 연습을 안 할 이유가 없었을 뿐더러 저녁 시간만 되면 제대로 된 시설이 없거나 치안의 위험으로 연습할 수 없는 영국과는 그 수준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3일 뒤에 있을 한국에서의 콩쿠르 대회 참가를 위해 그 연습실을 이용해
너무나 마음 편하게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시설이 좋고 시간마저 무한이어서 그랬던 것인지 거의 6시간이 넘는 단체 연습을 진행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방음 시스템으로 그 누구도 저희 연습을 방해하지 않았고, 저희 또한 소음의 민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국 아파트의 뮤직룸 시설에 감탄하고 말았죠. 저는 곧바로 제 센스 계정에 이런 놀라운 한국의 뮤직룸 모습을 알리기 위해 아파트의 조경과 뮤직룸 시설을 찍은 사진들을 연달아 올리기 시작했고, 역시나 영국에 있던 친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공원과 주거지가 적절히 섞여 있는 한국의 아파트라는 주거 방식에 당장 한국에서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또 몇몇 친구들은 집 바로 밑에 저런 연습 시설이 있다면 하루 종일 연습을 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겠다면서 마치 자신들이 지금 당장 한국인이라도 된 듯 꿈만 같은 미래를 그리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한국과 영국은 도시 인프라와 생활 편의성 부분에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한국의 놀라운 특징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큰 여행, 경비에 지출 없이 거의 무료로 하루 종일 아파트의 뮤직룸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연습의 노력이 있었던 것인지 부산에서 열린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이라는 놀라운 수상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와 친구들은 약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남은 시간을 여행으로 보냈고, 그 사이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친구들이 한국으로 음악 유학을 오고 싶다며 진지한 인생의 전환점을 계획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는 마지막 졸업 시즌을 앞두고 있어 영국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는 조만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졸업 여행으로 한국을 길게 다녀올 계획입니다. 제가 겪었던 나라들 중 한국 같은 선진국은 전혀 없었기에 이번에는 정말 한국인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체험 여행을 시도해 보고 싶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국인들을 참교육시킬 방법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에서 러시아 여성들이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급하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리를 지르며 마구 달려나가는 여성을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여성들은 한국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탁구 선수 베리탄입니다.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탁구 훈련을 하는 아마추어 탁구 선수입니다. 항상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경기를 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성공적인 시즌을 마치고 포상휴가를 받을 자격을 얻었을 때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여할 자격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여행지가 한국으로 발표되자 솔직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언제나 꺼지지 않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은근히 기대했었거든요. 한국은 물론 잘 모르는 나라이지만 탁구나 여행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런 감정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도쿄의 네온사인이나 미국의 넓게 뻗은 도로를 상상했었거든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불편한 마음이 계속됐어요. 어차피 새로운 곳이잖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었어 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의 에너지로 북적이는 미국의 골목을 상상하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두 번의 경유 25시간이라는 장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 여정과 비좁은 기내 공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비행시간이 길어져서 대회장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정말 일정을 어떻게 이렇게 짰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아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때 현지 관계자가 죄송하다고 씻고 갈 생각이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저희가 후진국 사람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숙소에서 씻는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씻으라고 할 수 있냐고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관계자가 전달을 잘못했다고 인천공항에 샤워 시설이 있으니 거기서 씻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호텔이랑 붙어있는 샤워 시설이라 편할 거라고 하면서요. 호텔이랑 붙어있다고 하니까 뭔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너무 찝찝하니까 가보자 하면서 동료들이랑 샤워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공항에는 노숙자도 하나 없고 어느 하나 지저분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나 넓은지 계속 가는데도 새로운 공간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심지어 공항 내에서 차를 타고 움직이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공항을 안내하는 로봇도 있었고요. 제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순찰을 돌고 있었고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항의 넓은 공간을 가로질러 샤워실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과연 공항의 샤워 시설이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물결이 저를 덮쳤어요. 시설은 깨끗하고 조명이 밝으며 놀라울 정도로 넓었습니다. 각 샤워실은 개인실이었으며 공항이 아닌 고급 호텔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수건과 세면도구, 헤어드라이어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샤워실에 들어서자 여행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워실을 안 왔으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 정신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샤워 시설은 평소 여행에서 부담스러웠던 샤워를 호화로운 휴식의 순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행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승객의 편안함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은 모범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아니라 여행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번잡한 해외여행에서 흔히 느낄 수 없는 가치와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상쾌한 샤워의 기억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편안함에 대한 집중이 여행의 가장 평범한 부분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시설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제공했고 한국 방문에 대한 놀라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스포츠 시설을 방문한 노련한 탁구 선수로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탁구 경기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느꼈던 놀라움과 감탄은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엄청난 규모와 현대적 시설에 숨이 맺을 것 같았습니다. 금잡을 데 없이 깨끗한 넓은 경기장에는 최첨단 탁구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조명은 선수와 관중 모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각 테이블은 넉넉한 간격을 두고 있어 충분한 이동 공간과 편안한 경기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기장 곳곳에 정수기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스포츠 시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사려 깊고 편리하게 배치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경기장 구석구석에서 정수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탁구처럼 에너지 소모가 많은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수분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쉽고 편리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경기 중 물을 마시려면 비싼 생수를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탁구 경기장에서는 테이블마다 몇 걸음만 가면 정수기가 여러 대 있어서 놀랐습니다. 물은 상쾌할 정도로 차가웠고 격렬한 경기 중 메마른 목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며 시설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모습에서 스포츠 시설의 설계와 관리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은 벌써 올림픽을 몇 번이나 개최할 정도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심지어 탁구 복식으로서는 금메달을 한두 번 딴 게 아니더라고요. 충격적인 건 이 시설이 모두 아마추어 탁구인들을 위해서 만든 대회라는 점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스포츠 시설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비의 품질이나 경기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수와 방문객의 총체적인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중국은 탁구 종주국인데도 여러 번 대회를 갔다가 유쾌한 경험을 하고 왔던 동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탁구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질 않았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한국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택가에 자리한 한국의 에어비앤비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평범한 숙박이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마주한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로 향하는 길의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문 앞에 수많은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특이한 광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집에서는 소포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거의 도난의 초대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왜 주민들이 택배를 이런 식으로 공공장소에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지나가는 이웃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자는 실제로 주민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배달된 택배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상자들이 보안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복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민은 웃으며 그거 가져가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남의 거 가져가서 뭐 하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키티가 잘 되어 있어서 남의 거 가져가면
바로 경찰서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러시아는 길거리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도 핸드폰을 뽑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게다가 다음날 이 택배 시스템을 저도 이용해 볼 일이 생겼는데요. 대회 관계자분이 아침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 물, 간식 같은 것들을 아침에 챙겨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내일 아침에 문 앞에 있을 거니까 그냥 문 앞에 있는 것들을 들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 맞다. 수건을 빠뜨렸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건 정도는 저희도 탁구 선수라서 들고 다니니까 그건 저희가 챙기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대회 준비하는데 그 정도도 안 주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했더니 지금 시켜도 내일 문 앞에 있을 거니까 컨디션 관리 잘해서 내일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 앞에 물이며 과자며 의심했었던 수건까지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신뢰 수준과 공동체 보안 의식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 재산에 대한 집단적 존중과 함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인식이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을 통해 한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인 택배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행이 신뢰와 존중, 공동체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축된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건지 놀랍고 부럽더라고요. 심지어 더욱 놀라운 점은 탁구협회가 협찬을 받았다면서 스마트 기기를 모든 선수단원에게 무료로 주신 점이었어요. 저희는 수상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기를 막 주셔도 되는 건지 정말 놀라웠어요. 스마트 기기가 좋다고 들어서 가지고 싶었지 사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한국 분들은 이런 시계를 많이 차고 계시더라고요. 시계를 차니까 제가 얼마나 걸었는지 뿐만이 아니라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했는지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운동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의도를 방문할 계획으로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다른 대도시의 지하철에서 경험했던 번잡함과 혼잡한 승강장, 제가 길을 헤맬 것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 만난 서울 지하철은 저에게 깊은 인상과 즐거운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청결함이었습니다. 역은 깨끗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으며 질서와 정돈된 느낌은 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여러 언어로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지하철 그림 소리와 같이 직관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 같은 외국인이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전체 운영의 효율성과 사용자 친화성이었습니다. 열차는 한국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정시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객차는 현대적이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번잡한 바깥 도시에서 벗어난 기분 좋은 안식처였습니다. 여의도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예의와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다른 승객이 내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열차에 탔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새치기 하는 사람은 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어제 택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카드를 찍어야 반드시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무임승차를 하는지 검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매료된 또 다른 측면은 기술의 통합이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 전체가 앱과 디지털 지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정을 계획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고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게 정말 쉬웠어요. 이 정도의 연결성과 기술 통합은 다른 곳의 대중교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열차가 여의도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바깥 풍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가끔씩 지상으로 드러나면서 숨막히면서도 흥미로운 도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의도로 가는 길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한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더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대해 감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서울 지하철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 여행이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의도의 번화한 거리로 나가면서 저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리함, 청결함, 현대성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돋보이는 경험이었으며 한국 방문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해서는 한강에서 음식을 즐겼어요. 옆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제가 한국을 이렇게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저희는 돗자리도 준비를 해오지 못했는데 이미 역 앞에서부터 돗자리부터 해서 삼겹살, 치킨 모든 것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주소도 없는 저희에게 음식을 배달시켜줬어요. 배달을 받으려고 서툰 한국말로 여기에요. 저 맞아요를 외치는 제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외치니까 한국 분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이 순간에도 질서정연한 모습, 남의 음식을 가져갈 생각조차 안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는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이 모든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해준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저에게 이런 경험을 제공해준 한국에 너무 감사하면서 반드시 돈을 모아서 온전히 한국에서만 한 달 살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동료들 중에서는 꼭 한국을 경험시켜줘야 한다면서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 간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한국을 즐기려면 일주일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즐거운 도시인데요. 다음에 다시 오면 온갖 것들을 다 해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신뢰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독일 한 남매가 한국 지하철 앞에서 계속 당황해 하는데요. 남매 중에서 여동생이 소리칩니다. 한국에 와서 이게 뭐야? 중국으로 가자고 했잖아. 나 진짜 어떻게 갑자기 소리치더니 눈물까지 흘리고 맙니다. 한국 지하철이 어땠길래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온 걸 후회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대학생 네크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대학생인 네크입니다. 전 한국에 관심이 없었지만 저희 오빠가 정말 꼭 한 번쯤 가보자고 부탁과 사정을 해서 억지로 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경치 좋은 동남아나 한국을 갈 바에는 중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중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게 더 자랑거리가 될 테니까요. 어찌됐던 저희는 독일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느낌이었죠. 공항은 북적거렸지만 질서정연하고 청결한 느낌이 바로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통과하면서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잘 정돈된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도움도 매우 친절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고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공항에 서보니 그런 이야기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서울에 있는 호텔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결정했고 거기서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차역이 공항과 바로 통합되어 있어서 여행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매표기에는 영어 옵션이 있었고 전체 과정이 매우 간단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복잡한 기차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놀라웠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 여행은 그 자체로 경험이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승차감은 부드러웠으며 한국 시골의 풍경은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도시 풍경이 서서히 활기찬 서울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한강, 번화한 거리 등 모든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고 도시 생활의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으며 길거리 음식 냄새가 우리의 미각을 유혹했습니다. 감각 과부하가 걸렸지만 좋은 의미에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호텔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탐험하기에 완벽한 거점이었습니다. 숙소에 여장을 푼 후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거리의 청결도가 놀라웠어요. 독일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리를 거닐면서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점부터 현대적인 카페까지 선택의 폭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때 한국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 깨달았습니다. 유적지나 전통 의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먹는 음식, 서로 교류하는 방식에도 한국 문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현지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와 같은 음식은 각각 풍미가 넘치고 완벽하게 조리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함까지 더해져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머릿속은 하루 동안의 새로운 경험과 광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이미 놀라움으로 가득한 나라임이 증명되고 있었고 남은 여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을 더 깊숙이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유명한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해 도시를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명성에 걸맞은지 궁금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지도는 영어로 제공되었고 디지털 개찰구는 사용하기 쉬웠습니다. 한국 기술의 가장 인상적인 측면 중 하나인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곳에서였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드물었던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한국이 공공안전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에서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을 써준다는 거니까요. 지하철의 효율성과 청결함에 감탄하며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각 역마다 예술 작품과 문화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어 개성이 뚜렷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둘러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던 여행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 역에서 내릴 때 갑자기 휴대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지하철 좌석에 두고 내린 거였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보통 휴대폰과 영원히 작별을 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낙천적인 제이슨 오빠가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친절한 한국인 신사가 저희의 대화를 엿듣고 즉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하철 직원에게 저희 상황을 설명했고 직원은 지하철 수화물센터로 저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의 효율성과 도움은 놀라웠어요. 직원들은 순식간에 제 휴대폰을 찾아서 돌려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한없이 커졌습니다. 전 정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이 경험은 단순히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효율성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대도시는 일반적으로 비인격적이고 무관심할 것이라는 제 고정관념도 깨졌습니다. 지하철 여행을 계속하면서 서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서울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지하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와이파이 신호가 잘 잡히는 곳을 찾는 것이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거의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죠. 하지만 저희를 감동시킨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하철 직원부터 동료 승객에 이르기까지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바빠서 멈춰서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던 고향의 번잡한 생활과는 사뭇 다른 상쾌한 변화였습니다. 그 후 며칠은 탐험과 발견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서울에서 일관되게 눈에 띄는 한 가지 측면은 거리 곳곳에 스며든 안전과 사회적 조화에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부모님이 안전 문제로 늦게까지 외출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셨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밤에도 두려움 없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죠. 거리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활기찬 밤 문화를 즐기며 돌아다니고 있었죠.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정말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가난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없다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주문하는 동안 카페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한국 문화에 뿌리내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동네를 탐방하며 한국인의 독특한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화동에서는 골동품 가게, 미술관, 찻집 등 한국 전통의 중심지를 탐험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보며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렌디한 홍대에서는 한국의 현대적이고 젊은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음악과 거리 예술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창의성과 혁신의 용광로이자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 현장을 증명하는 곳이었죠. 미식여행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맛과 질감으로 즐거운 발견이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와 호떡을 파는 길거리 포장마차부터 고급 한식을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까지 매 끼니마다 한국의 미식 유산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뿐만 아니라 경험도 중요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식사는 공동체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것이었습니다. 요리를 나누고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고 레스토랑 직원들의 따뜻한 환대는 매 식사를 기억에 남는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한국 전통 다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고요하고 명상적인 경험이었어요.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는 순간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차를 만드는 예술성을 감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행이 진행되면서 저희 가족과 저는 한국의 풍부한 유산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풍습을 간직한 곳을 탐험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 역사의 장엄한 상징인 경복궁이었습니다. 웅장한 대문을 들어서자 다른 시대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건축물과 광활한 뜰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운이 좋게도 수문장 교대식을 볼 수 있었는데 화려하고 정밀하게 진행되어 재미있었어요. 고궁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가이드가 조선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고대 한국 왕족의 삶을 엿볼 수 있었어요. 당시의 원칙과 철학이 오늘날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으로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해 한옥이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가옥이 좁은 골목길에 늘어서 있는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을 걷는 것 같았어요. 우아한 곡선의 지붕과 따뜻한 나무 외관을 가진 한옥들은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풍스러운 카페와 상점으로 개조되어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한옥의 평온함과 소박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완벽하게 공존하며 과거와 현재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화탐방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역사 속 한국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유물과 전시물이 가득한 보물창고였습니다. 전통 의복과 도구부터 역사적 생활공간, 재현까지 박물관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공예를 직접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전통 한지인 한지를 만들고 작은 나무 탈에 색칠하는 방법을 배우는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예술적 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공연을 경험하지 않고는 한국 전통에 대한 몰입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음악적 스토리텔링, 예술인 판소리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북 하나만 반주하는 소리꾼의 힘찬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예술의 깊이와 표현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제 가족은 한국의 전통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는 시대를 초월한 느낌,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현대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겸허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요리 모험은 전통시장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명한 색감, 활기찬 에너지, 다양한 냄새가 어우러져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각기 다른 요리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노점을 돌아다녔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부터 다양한 육류와 해산물까지. 시장은 한국의 풍성한 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가장 먼저 먹어본 것은 한국 요리의 필수품인 김치였습니다. 여러 가지 향신료로 양념한 배추를 발효시킨 김치는 톡 쏘는 매운맛과 약간의 단맛이 동시에 느껴지는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먹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건강식 김밥을 먹었는데요. 독일에서는 별로 없어서 먹기 힘들었는데 뉴스 같은 데서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 인기라는데 전 정말 먹어보고 싶었답니다. 참치김밥이랑 김밥을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재료도 너무 신선했고요. 거기에 잡채와 떡볶이를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기대했던 음식 중 하나인 한국식 바비큐를 먹었습니다. 그릴에 둘러앉아 다양한 고기와 채소를 익힌 다음 밥 위에 쌈장을 발라 싸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한국식 바비큐의 상호작용적인 특성 덕분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매력적인 식사였습니다. 미식 여행은 길거리의 포장마차가 즐비한 서울의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견과류로 속을 채운 달콤한 호떡은 우리의 단골 간식이 되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마다 저마다의 매력이 있었고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여행을 우리의 경험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해준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장소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맥과 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찾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의미 있는 만남은 현지 카페에서 대학생 그룹과 함께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 궁금했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간극을 좁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중음악부터 유적지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은 우리에게 최고의 여행지에 대한 내부자 팁을 제공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또한 저희를 자신들의 대학에서 열리는 문화 교류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행사는 눈을 뜨게 하는 행사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음악, 춤,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다양성을 축하하는 행사였고 그 일부가 되어보니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뭉클한 경험 중 하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 노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세대와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음을 통해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감사와 따뜻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상점 주인이나 상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짧았지만 항상 따뜻함과 친절로 가득했습니다. 미소, 친근한 고개 끄덕임, 영어로 몇 마디 말을 건네는 등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저희를 환영하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서울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언어만이 소통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그동안 쌓은 우정이 이번 여정에서 가장 큰 보물 중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통해 관광 명소와 관광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험이 끝나갈 무렵 저는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휴가로 시작한 여행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여러모로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프라부터 뿌리 깊은 전통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면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문한 장소와 맛본 음식보다 더 특별했던 것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기 비자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한국 생활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계속 탐험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장기 체류를 위해 짐을 싸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관광객으로 한국에 왔지만 저는 한국 문화의 학생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선입견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우리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볼거리, 맛볼 음식, 만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한국은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렸고 우리는 그 모든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한국은 우리의 인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과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이 여정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었고 저에게는 스승이었고 이제는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평화로워 보이는 한낮입니다. 체코 사람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알 수 없는 말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평화롭게 산책하던 한국인들은 사람들 때문에 몹시 당황하는데요. 여성은 마치 좀비라도 된 듯 몸을 경련하고 쓰러집니다. 몸을 똑바로 가누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피도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여성과 소리를 지르는 한국인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체코 프라하에 사는 21살 여성 테리는 혈액 수술이 불가능한 큰 혈전 덩어리가 있다는 암울한 진단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유하진 않아도 단란한 가정에서 자란 테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코에서 나름 잘 나가는 건실한 기업에 입사하게 된 테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받던 중 체코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희귀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세혈관에 혈전이 쌓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 점차 막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까지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테리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간혹 피곤할 때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어지럼증 등의 증상 정도만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모든 일이 수월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아하게 삶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평범한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희귀병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진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겉모습도 똑같고 느낌도 똑같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저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저희 집은 부유하지는 않아도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집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동생도 학업을 이어가며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고요.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가정은 이제 조용한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테리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쳤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치부했던 어지럼증은 이제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아픔을 참아가면서까지 일을 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왔어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선택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의 아이러니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왜 지금일까? 더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생기는 걸까? 그녀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한탄했습니다. 동생인 라나와 함께 공유했던 케이팝에 대한 열정은 일상을 벗어나는 또 다른 즐거운 탈출구였습니다. 케이팝 그룹을 보는 순간만큼은 현실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무대를 보고 있는 순간만큼은 병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진단을 받기 전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둘은 좋아하는 그룹 배츠에 대해 이야기하고 언젠가 가보고 싶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테리는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한국에 갈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위해 억눌러 왔던 것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동생인 라나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은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내딛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고 거리는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져 북적거렸습니다. 프라하의 후덥지근하고 건조한 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박동하는 서울의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이자 음미해야 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높이 올라가 있는 건물들이 새로웠습니다. 체코는 사막이라 지반이 약해 건물 높이에 제한이 있었거든요. 젊음의 활기, 예술, 음악으로 유명한 트렌디한 홍대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마치 제가 미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에서는 미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장소에 있을 수 있다면 저에게도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에는 케이팝과 거리 공연 흥에 겨운 사람들의 수다 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점에 가서 비치 앨범을 구매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좋아하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즉석 사진도 찍었어요.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단의 그림자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에너지와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21살에 한국 여행을 오지 못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처음 간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옷에 관심이 많고 아무래도 한국 케이팝 그룹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개성을 뽐내는 모습을 동경했었거든요. 사실 지하철에서 일반 사람들만 봐도 모두 옷을 너무 잘 입고 있어서 놀랐어요. 동생인 라나는 벌써 신나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모델이라도 된 양 포즈를 짓고 있었죠. 모두 옷을 잘 입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건물이 곡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어느 곳을 봐도 같은 모양은 없고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이 서울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전에 다른 곳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즐거웠던 곳은 한강이에요. 저는 한강이 강이 아니라 바다인 줄 알았어요. 바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큰 강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어느 지하철을 타도 한강을 지나고 있던데요. 심지어 운이 좋게 노을이 질 때 지하철을 타고 한강 다리를 지난 적이 있는데 그때 석양이 마치 수채화를 칠한 것 같았어요. 도시 건물들 사이에서 금빛 햇살을 받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시간을 멈추고 싶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픈 것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탐험의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병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순간을 경험하며 자신의 상태를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선사하는 아름다움과 경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병 진단에 대한 생각과 하루의 모험이 뒤섞여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경복궁 방문이었습니다. 매일 유튜브로 비치의 경복궁 무대를 봤었는데 그 풍경은 경복궁의 밤을 보여줬어요. 경복궁의 밤과는 다르게 낮에 방문하니 경복궁의 고요함과 웅장함이 더 잘 보이는 듯했습니다. 배츠가 들렸던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와 동생은 각자 다른 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한복을 대여한 곳에서 머리도 지금까지 체코에서는
해본 적 없는 스타일로 말아서 올려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처음 해보는 일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속에 모든 것을 새기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고요한 경내의 아름다움은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휴식을 선사했습니다. 가만히 경복궁에 서서 바깥 모습을 보았어요. 전통 건물 밖으로 높은 유리 건물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나의 현재도 미래와 공존할 수는 없을까?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저와 라나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며 유적지를 거닐었습니다. 이 경험은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가슴 뭉클하게 일깨워 주었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관광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야 세상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세상이 갑자기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지러움의 물결이 몰려왔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지러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이구나. 서울의 엄마와 아빠에 대한 걱정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라나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동생의 모습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같이 다가오는 모습만 보였어요.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사람이 기절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쓰러졌다는 것만 알겠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가 한국인지 체코인지 가늠이 되지도 않았어요. 어지러움은 계속되어서 지금 내가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도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불러오는 동생의 모습, 의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여기는 아직 한국이구나 정도만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라나가 곁에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도 저를 덮고 있던 두려움의 구름을 걷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온 동생에게 병원 신세를 지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만 생겼어요. 하지만 한국인 의사는 더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다고요라고 묻더니 검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혈관에서 이상한 점이 보여요. 저는 더욱 무서웠지만 그래도 차분히 말했어요. 혈관의 혈전이 절대 제거가 되지 않는데요. 희귀병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병원에 입원하시려면 마땅한 근거가 필요하고 환자분은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게 의사로서 저의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희망 없는 일에 추가 비용까지 써야 한다는 사실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미 정해진 내용인데 꼭 추가 검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어차피 얼마 안 남았고 남은 기간을 한국에서 더 즐기다가 출국하고 싶어요. 내 의사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간호사분이랑 검사 일정 잡아주세요. 저는 한국의 의사 선생님의 단호함에 할 말이 없었어요. 동생은 피를 토한 것부터 이상하다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걸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받자고 했어요. 병원의 무균 환경, 두려움 속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검사 결과를 받고 여행을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의사가 전해준 소식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이건 불치병이 아니에요. 기계가 오래돼서 오진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일반 사람들보다 막혀 있긴 한데 자세히 보면 이혈전이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굳어있는 부분을 떼어내서 막힌 혈관을 열어주고 나머지는 지켜보면 될 거예요. 그녀를 덮친 안도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너무나 무서웠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마치 신과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무서운 표정을 짓지 않으셨어요. 오진에 대해 어이없어 하시긴 하셨지만요. 초기 오진에 대한 분노는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검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검사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암이 아니라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유전적 질환인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건 한국에서 치료까지 하고 갈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이 질환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안도감과 감사함에 압도된 테리와 라나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인 본인에게 의사의 사명을 다해준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여정을 되돌아보며 저를 한국으로 데려온 오진에 대한 분노와 감사가 뒤섞여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라나와 함께 체코에 돌아와 함께할 미래를 낙관합니다. 영상으로 공유된 테리의 이야기는 한국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삶이 예기치 않은 판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마무리됩니다. 만약 체코에서 죽음만을 기다렸다면 이런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동생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불확실했던 미래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체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여행 오지 않았더라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쓰러졌더라면, 저를 살려준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희 신체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고 저희 실천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새 삶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힘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 오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